네, 여러분, 오늘 뉴비아트는요, 좀 장소가 색다르죠. 굉장히 밝은 곳에 아름다운 갤러리에 직접 나와봤습니다. 뉴비아트 최초로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순서인데요. 오늘 모시게 된 작가님, 최은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를 직접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림 그리고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 제자들 가르치고 있는 최은희라고 합니다. 네. 최근 유행하는 엔잡러의 네, 삶을 그렇죠. 직접 살고 엔잡러의 계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멋진 작업들이 지금 많이 걸려 있어가지고 제가 들어오면서부터 뭐 기대를 엄청 했거든요. 근데 뒤에 있는 작품을 보니까 그냥 제가 나름 이제 그냥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물감통에 식물이 꽂혀 있는데 요즘에는 식물을 그냥 화병에 꽂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캔에 꽂기도 하고 그냥 물컵 같은 데 꽂아서 이렇게 전시를 하기도 하잖아요. 전시? 집에서? 아무튼 이렇게 꽂아 놓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물감통처럼 보이는 화병일지 아니면 물감통에 일부러 식물을 꽂아 놓은 건지 약간 인테리어 효과가 나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화병은 아니고요. 네. 저는 식물의 뿌리에 물감 주머니가 있을 거야. 그래서 모든 식물이 다른 색을 가지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식물의 뿌리를 물감 주머니로 표현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저꽃의 물감 주머니는 저런 물감 튜브를 가지고 있어서 저런 색의 꽃을 피워내는 것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한 작품이에요. 그 만약에 물감 튜브가 노란색이 있으면 노란색 꽃이고 빨간색이면은 빨간색 꽃이 피고 보통 이렇게 이어지나요?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노란색 튜브에서 붉은색 꽃이 피기도 하고요. 네. 그 이유는 물감 튜브가 아무리 노란색이었어도 다른 색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꽃으로 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물감 튜브 색이랑 식물의 색을 반드시 동일하게 가지는 않습니다. 되게 멋있는 생각인데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계기가 좀 있겠죠? 이건 약간 어린 시절에 겪었던 충격 같은 일화 때문에 생겨난 영감인데요. 충격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연 시간에 씨앗을 나눠주고 네. 식물을 키워봐라 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분명히 붉은색 꽃의 씨앗을 받았는데 씨앗이 검정색인 거에 충격을 받았었어요. 노란색 꽃도 보라색 꽃도 뭐 연두색 식물도 전부 다 까만 씨앗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굉장한 충격과 함께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 까만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서 물감 주머니를 가지게 되는구나. 굉장히 그래서 독특하네요. 네. 그래서 그 물감 주머니가 색깔 다른 식물로 피어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상상으로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아이니까 할 수 있는 상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정말 신기한 상상들 많이 하잖아요. 이래서 동심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텔레비전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저길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생각이 아마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린 시절 때 동심의 생각이 사실 나이가 드니까 그 정도로 막 창의적인 생각이 막 많이 생기진 않은데 약간 현실적이게 그쵸, 되잖아요. 현실적이게 되죠. 그때 가지고 있었던 상상력이 영감의 원천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작업에 투영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작품을 보니까 보통은 이제 캔버스가 하얀 색깔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약간 색깔이 어둡기도 하고요. 그냥 일반적인 종이는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독특한데 어떻게 작업하신 거예요? 이 지금 캔버스는 아사천의 일종인 린넨을 사용해서 제가 따로 짠 캔버스고요. 흰색 캔버스보다 번거로움이 아주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 식물을 좀 토양처럼 감싸주는 느낌 그리고 따뜻한 느낌 때문에 제가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뭐 물론 하얀색 배경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약간의 흑빛이 돌면서 되게 따뜻하고 맞아요. 위로받는 느낌이 있고 거기다 더불어서 작가님이 이러이러한 스토리로 내가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진짜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한계를 이렇게 좀 극으로 몰아치면서 작업을 하는 스타일인데요. 이게 연장선이 린넨 작업이에요. 린넨은 수정이 불가한 캔버스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빗나간 경우에 다시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굉장히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극단적으로 저를 몰아넣으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건 인간 모두 다가 네. 각자의 까만 씨앗 같은, 그래서 이 까만 씨앗이 물감 주머니를 만들 수 있을 거야 라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담고 싶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가 한계치를 경험하지만 이 물감 튜브의 식물을 그리면서 또다시 그 한계를 넘어서고 또 이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작업을 굳이 하면서도 더 좋은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물감 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성장할 수 있을 것이야. 와.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보면 물감 튜브가 어떤 건 한 반쯤 짜져 있고 어떤 거는 좀 통통하게 많이 들어있고 좀 그래요. 그런 것도 좀 다른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어떠한 순간 저는 나의 모든 걸 사용해서 이제 더 이상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물감 주머니에 반 이상이 짜졌지만 아직도 반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난 또 다른 색깔을 피워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통통하게 새 물감 튜브로 작업된 식물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식물을 피워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많은 가능성을 안고 있는, 그래서 이 식물이 지고 난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식물로 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상징하고 싶어서 어떤 때는 물감이 짜진 튜브, 또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새 튜브 이런 걸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뭐 어떤 튜브가 됐던 저는 인간의 되게 무한한 가능성에 긍정을, 또 더 좋은 그 생각들을 좀 전해주고 싶은 제 철학이 담겨 있어요. 와. 근데 아까 린넨의 작업을 하시는데 이게 되게 좀 어렵다고 했잖아요. 이게 빗나가면 다시 해야 되고 수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수정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사실 이건 정말 극단적으로 수정을 못하고 버려요. 제가 그림을 그리다가 한 번 삐끗? 뭐 혹은 네. 지나가다면서 물감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또 근래에 있었던 일인데 큰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제가 들고 있는 붓에 여백에 이렇게 쓱 묻는 어떡해. 순간 3일 밤새며 작업한 건 다 날아가요. 그냥 안녕.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사실 너무 많이 받는 작업이에요. 반복적으로 물감을 올려야 이 정도의 사실적인 묘사를 또 할 수 있습니다. 네. 캔버스는 전 처리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매끄럽게 컬러를 올릴 수 있는데 이 린넨은 전 처리 과정이 없어요. 이렇게 제소 바르고 하는. 전 처리 과정이 전혀 없고 후 처리도 없고 그림을 그린 부분에만 제가 마지막 후 처리 바니쉬 마감을 하기 때문에 실패하면 그냥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려야 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사실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물방울을 떨어뜨릴까 봐. 진짜요? 네, 얼룩이 남아요.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말라도 그 얼룩이 남습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은 절대 섭취하지 않는 어머나. 그 상태에서 그림을 그립니다. 엄청 극도의 집중력을 그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버려지게 되는 작품이 있으면 저 주시면 안 될까요? 버려진 작품이 뭐 새 작품 하면 6개가 버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삐끗한 거 혹시 하나라도 주시면은 저는 되게 집에 소중하게 보관할 수 있고 아니면 좀 헐값을 린넨에 삐끗하면 네. 흰색 캔버스보다 굉장히 도드라지고 그래요? 엄청 못나 보여요. 음. 이게 하나라도 잘못 나간 그 붓터치가 있으면 아주 많이 보이고 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그림이 추해 보이는, 그 린넨을 제가 좋아서 선택하긴 했으나 좀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는. 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궁금해요. 작업하다가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쵸. 좀 힘든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나요? 저는 근래는 아니지만 늘 불행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의 재능 없음을 이렇게까지 확인하는 직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모든 작가는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 나의 재능 없음을 탓해야 하는 불행한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그림을 그리면서 막 행복하게 막 난 너무 막 즐거워라면서 그림을 그리는 스타일은 아니었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의 재능 없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내가 아직 씨앗이지만 어떤 예쁜 컬러의 물감 튜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작업을 하는 작가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린넨 작업을 하면 막 그 스스로를 극단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하고 그러면서 제 작업관이랑 연결되고 좀 좋은 결과물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군요.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작품이 더 대단해 보여요. 그냥 봤을 때는 되게 아름답고 예쁘고 따뜻하다라는 느낌인데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되게 갖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엄청 고생하시고 또 작업을 하시고 버려지는 작품들도 많으니까 최종 완성된 작품은 조금 비싸겠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쌉니다. 지금이. 지금이 네, 원래 지금이 그쵸? 가장 쌉니다. 그렇게까지 가격을 많이 올리는 작가는 저는 아니고요. 또 제가 더 앞으로 헤어나갈 수 있는 게 많아질 때 점차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싼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이 지금이 기회가 가장 될 수 쌉니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작업을 하실 거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도 좀 궁금해요. 저는 늘 인간의 굉장히 궁극적이고 무궁무진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지금은 최근에 제가 든 생각이 소수를 위한 다수에 의해 좀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 소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면까지 생각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세상과 마주보고 사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작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좀 다양한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다음 개인전이 있을 때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최은희 작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작가님들 모시고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면 뉴비아트 이야기도 더욱 풍성해지고 여러분께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하겠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뉴비아트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안녕!